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사가 가장 재미있을 때는 여러 나라와 제후와 군벌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분열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중국사에서 최초의 분열시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삼국지나 초안지만큼이나 아니 더 큰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무한싸움의 역사는 흡사 영화와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어떻게 개막하는지 그 프롤로그를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세계 4대 문명 중 황하 문명 상하편을 보고 오시면 더 큰 이해가 될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의 두 번째 왕국 주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탄생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봉건제도란 천자가 제후에게 특정 영지를 분봉하고 그 영지에서만큼은 상징적으로는 그 영지도 천자의 정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후들의 자치권이 더 많이 발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전시나 제사 같은 큰 종교 행사에서는 제후들이 참가하여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천자를 보필해야 하는 조건에서 영지를 분봉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무왕이 상나라 타도 후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의 아들 녹보 무경에게 상나라의 수도 은허 지역의 제후로 임명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주무왕은 자기 동생들에게도 특정 영지를 분봉해 제후로 삼아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일례가 있는데요. 상주혁명을 이룩한 주무왕 사후 주성왕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주성왕은 나이가 어렸기에 주무왕의 동생이자 성왕의 삼촌 주공단이 섭정을 하였습니다. 천자가 나이가 어린 틈을 타 상나라 마지막 왕의 아들 무경이 중국 동쪽 세력들과 규합해서 상나라 부흥을 위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공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주무왕의 다른 동생들, 예컨대 관숙과 채숙도 이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른바 삼검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주공은 무경의 반란을 진압하고 관숙과 채숙을 처형하였습니다. 주공은 그대로 동방원정을 떠나 산둥반도까지 나아갔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제후들을 모조리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들로 교체하였습니다. 산둥반도에는 강태공을 제후로 임명하여 강태공은 훗날 제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이렇게 주나라 천자는 계속 제후들을 달래고 감시하는 용도로 분봉을 거듭하며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주나라 천자의 직할지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각지의 제후들은 주나라 천자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해야 했습니다. 조공이 바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제후 내에서도 등급이 있었는데 주나라 때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가지 등급이 있어서 5등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봉건제도는 비단 천자와 제후만의 관계가 끝이 아니랍니다. 제후국의 제후도 주나라 천자처럼 자기 아들이나 가족에게 세습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가족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장남에게 제후를 물려주고 그 외 동생들이나 다른 가족 친척들 혹은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도 제후국 내에서 또 분봉을 하는 2차 봉건제가 실시됩니다. 제후보다 한 단계 아래를 경 혹은 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과 대부는 역시 3차 분봉을 하는데 경과 대부 한 단계 아래이자 봉건제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들을 사라고 합니다. 사가 거느리는 지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농민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실무자의 성격이 더 강했을 겁니다. 보시듯 세습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봉건제에서는 장남이 중요합니다. 이걸 종법 질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종법적 봉건제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제 주나라 무왕 이후 주나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나라 무왕 사후 아들 성왕이 즉위했으나 나이가 어려 삼촌 주공단이 섭정을 맡았다고 말씀드렸죠. 성왕 즉위 7년째가 되니 성왕도 장성하여 주공단은 섭정을 종료하였습니다. 섭정을 종료한 주공단은 동쪽과 북쪽의 오랑캐들을 토벌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박수칠때 떠난 주공단의 도덕적 정치 행보에 대해 훗날 공자가 극찬하며 공자 스스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공단은 노나라를 분봉받고 그 후손들은 노나라의 제후가 됩니다. 공자도 노나라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후 주나라 천자들은 큰 그릇이 못되어 불필요한 대외원정을 벌이다 번번에 실패하였고 형벌들을 거듭 만들고 유희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 재정에 쇠퇴하는 등 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나라 몰락 테크의 기점이 바로 주나라의 10대 천자 여왕 때입니다. 여왕은 간신 영의공을 가까이하며 흉포하고 포악하며 사치를 일삼고 오만하기까지 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여왕은 충언을 하는 신하들을 살해하고 주살하였다고 하고요. 여왕이 두려워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지 않자 여왕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주나라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여왕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여왕은 민중봉기로 쫓겨나자 그의 아들도 왕이 되지 못하고 한동안은 주나라는 천자 없이 재상이었던 소공과 주공이 다스렸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를 사마천은 공화의 시대라고 불렀고, 이는 훗날 서양의 정치체 리퍼블릭의 번역어 공화정의 어원이 되었답니다. 공화의 시대가 14년 정도 흐른 뒤 소공은 여왕의 아들 선왕을 새로운 천자로 옹립합니다. 선왕이 죽고 아들 유왕이 즉위하였는데 이때부터 천재지변이 일어나며 주나라의 망조가 터져나옵니다. 최종적인 주나라 몰락의 원인은 결국 유왕에게 있었는데요. 상나라 말기에 달기가 있었다면 주나라 말기에는 포사가 있었습니다. 포사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포사 고향의 관리가 그녀를 보고 주나라 천자 유왕의 눈에 들고자 포사를 유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예상대로 유왕은 포사에게 푹 빠져버렸고 오직 포사를 총애하기만 하였죠. 심지어 포사가 유왕의 아들을 낳자 유왕은 기존의 왕후와 태자를 폐하고 포사와 그녀의 아들들을 각각 새로운 왕후와 새로운 태자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예쁜 포사는 통 웃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해주려고 가진 방법을 써보지만 소용이 없었죠. 한 번은 비단을 찢는 걸로 보고 포사가 웃자 유왕은 왕실에 있던 거의 모든 비단을 찢으며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포사는 더 이상 비단을 찢는 것에도 웃지 않았죠. 한 번은 봉화대가 잘못 올라가 이민족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제후들이 군대를 모으고 전투 준비에 들어섰으나 봉화대 오류인 거를 보고 해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사가 이걸 보고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박장대소를 하던 게 아닙니까? 포사를 더 웃게 해주고 싶었던 유왕은 이민족이 쳐들어오지 않는데도 봉화대에 봉화를 올렸고 제후들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한편 유왕에게 쫓겨난 전 왕후 신후는 복수를 하고자 이민족 서용을 부추겨 주나라의 수도 호경을 침입하게 했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에 봉화대가 올라갔으나 이번에도 유왕의 장난으로 해석한 제후들은 군대를 모으지도 집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주나라의 수도 호경은 함락되었고 유왕과 그의 아들은 피난 중에 이민족들에게 사로잡혀 처형당했습니다. 포사의 최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포사의 미모를 두고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의 아름다움이란 뜻에서 경국지색이란 사자성어가 유래했죠. 유왕에게 등을 돌린 제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주나라를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후들의 자치권이 강했다고 한들 제후들 스스로는 주나라의 제후임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주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죠. 하지만 이미 주나라의 수도 호경은 이민족 서양들에게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제후들은 유왕이 폐위했던 첫째 태자를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가 바로 평왕인데 호경은 이미 함락이 되어 쑥대밭이 되었으니 주나라의 두 번째 큰 도시였던 나급의 새로운 수도를 삼습니다. 나급이 기존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보다 더 동쪽에 있어서 주나라의 나급천도를 주나라의 동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천한 주나라는 예전의 주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천자는 상징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중국 문명은 각 지의 제후들이 각자의 세력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나라는 동천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서주시대, 그 이후를 동주시대로 구분하며 동주시대부터를 제후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춘추 전국시대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중에 춘추시대의 공자는 주나라가 동천하기 이전의 서주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추앙하였습니다. 서주의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공자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며 유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주나라의 옛것을 추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는 주나라의 각종 제도와 문물, 예식을 정리한 주례라는 유교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주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던 세상의 이치와 만물의 원리를 기록한 역경이라는 책이 공자와 유학자들에 의해 다시 정리되었는데 역경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주역이랍니다. 주나라의 동천과 더불어 기원전 770년 춘추 전국시대가 개막하였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엄연히 다른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동천 이전에도 주나라의 봉건제로 인해 각 지방 제후들의 힘은 매우 강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제후들 모두 주나라 천자를 모시지만 각자의 국 내에선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주나라 중반기부터 주나라가 쇠퇴하면서 제후들은 더더욱 주나라 천자에게 겉으로만 충성할 뿐 주나라 전체의 국정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각자의 제후국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의 동천으로 이후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형식상으로는 제후들이 천자에게 충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후들의 입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사실상 독립된 나라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침 주나라의 위기라고 하니 각 제후국에서는 서쪽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 주나라 천자를 보필하겠다며 너도 나도 들고 일어섭니다. 주나라 천자의 질서를 바로잡고 오랑캐들을 몰아내자 이른바 존왕양이가 춘추시대의 기치였죠. 이게 바로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 초기에 약 180여 개에 가까이 되는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이 중 어떤 제후국이 주나라 천자를 보필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이토록 많은 제후국들 중에서 춘추시대 통틀어 주나라 천자를 보필하였던 제후가 5명이 있었고, 이 5명의 제후들을 춘추 5패라고 부릅니다. 춘추 5패의 이야기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